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낙폭도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은 더 커졌습니다. 0.7%가량의 내림세 738선 지나고 있네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평가가 더 저평가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쯤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이건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오후장에는 큰 변동 없이 오전에 보였던 흐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약간 좀 오전장 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오후장 거의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장 시작하면서부터 한 5천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지금 한 8천억대까지 8,300억대까지 늘렸는데, 현물도 오랜만에 4,300억, 오랜만이라 그러면 좀 좋은 쪽으로 오랜만이어야 되는데, 네. 오랜만에 좀 거래다운 거래를 매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올릴 생각이 없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700억 이상 매도하면서 코스닥 지수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제 저는 이번 주는 재미없을 것 같다. 다음 주 월화까지도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빅 이벤트,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너무 그 거래 대금이 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가 좀 극성을 하죠. 그래서 뭐 재건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아예 관련이 없는 종목들, 아예 그냥 뭐 테마성, 뭐 경영권 분쟁 이슈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좀 잘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또 삼성전자는 또 쉬는 중이어서 여전히 지금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저번에 보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요 알테오젠, 뭐 에코프로비엠 화면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뭐 올라가는 종목도 없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코스닥도 좀 쉬어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빅텍, 스페코 같은 종목들 올라오면 뭐 시장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이 오후에 막 올라오길래 이제 오늘은 좀 실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지루한 시장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우리는 계속 뉴스거리를 찾아봐야겠죠.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구글의 알파벳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호실적이 나왔는데요. 그 뒤에 AI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하네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이번엔 러우 비밀 협상. 앞서 라스신에서도 우리 신광선 매니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재건 쪽 눈여겨봐도 되는 테마인지 또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알파벳 AI 실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SP소프트가 18%의 급등을, 더존비주얼이 10%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도 5%대 오름세입니다. 그간 저희가 AI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TSMC 반도체 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알파벳의 실적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보시면 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가 움직이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달러 12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시장의 눈높이를 모두 다 충족 혹은 더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부분별로 봤을 때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구글 클라우드 쪽을 갖고 왔어요. 예상은 109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13억이 좀 넘는 달러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5%나 증가했습니다. 4분기 KPX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이 환호할 만한 했어요. 계속해서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번 4분기 KPX가 13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는 상회했습니다.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돈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예측될 수 있겠죠. CEO 측의 입장에서는요. 회사의 모멘텀은 탁월하다. 이 AI에 대한 투자로 검색, 클라우드, 유튜브에서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강력한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또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평가를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KPX만 선방할 것이다라는 업계의 전망이 있었는데 이와 다르게 알파벳 역시도 KPX가 기대 이상이라는 것은 AI 랠리에 대한 명분을 부여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 그 배경에서 클라우드 이야기가 많고 AI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성적표를 좀 쉽게 풀이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AI 거품론 지금 얘기하는 미국의 그 백인들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항상 그 새로운 뭔가가 나올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죠. 자동차가 나왔을 때도 마차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AI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M7 종목 중에 어제 알파벳 실적 발표했지만 M7이 지금 알파벳 올라가고 있죠.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알파벳이 PER로 보면 한 21배로 제일 쌉니다. 그 7개 기업 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알파벳이 왜 쌌냐 그러면 싸서 좋네 이게 아니라 왜 쌌냐를 생각하면 이런 전망이 있었던 거죠. 캐펙스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던 건데 여전히 계속 늘리고 있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구글이 구글 자체 칩도 쓰지만 AI 가속기도 여전히 또 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클라우드 AI 제품의 이제 제품 쪽, 그 다음에 이런 것 효율성 개선하면서 마진을 좀 확장시켰다. 한마디로 지금 AI 전복을 전폭적으로 지금 소비자가 느낄 정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는 분야에서 광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AI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걸로 이제 광고 수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또 AI 모델이 있죠. 제미나이가 지금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되면서 제미나이 이제 유료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오픈 AI가 훨씬 더 유료 사용자가 많지만 전문가들 이제 AI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쓰시는데 제미나이가 특히 좀 괜찮다, 사용하기 편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유료로 안 써보면 모르니까 한번 유료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미나이 앞으로 이제 확장성도 개발자들한테 좀 개방이 좀 일부 돼서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확실히 이제 알파벳은 우리가 매일 거의 보고 있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회사죠. 네. 예, 그리고 지금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AI 쪽으로 확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지금 뭐 제가 구글 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알파벳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자체가 우리나라 AI 버블론이라든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회의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가지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 회의론이라던가 거품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타격을 받았던 거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였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TSMC 실적 보고 좀 먼저 살아난 거는 칩, 반도체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의 실적을 보면서 소프트웨어 단도 모처럼 반응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들도 좀 같이 수익성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참 제가 뭐 일개 그 주식 방송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좀 얘기하기 좀 그런 사안이긴 한데 네. 투자가 지금 너무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틈새 시장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업들 많이 움직였죠. 오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들이 폴라리스 오피스, 뭐 한글과 컴피트,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회사들인데 클라우드 웍스라는 회사도 있고 근데 아직 저는 국내 기업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국면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제 막 서비스를 스타트하기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틈새를 우리가 찾아서 쓰느냐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라든지 뭐 대기업에서 큰 투자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 AI 가속기 몇 대 있는지 혹시 네이버가 한 1,000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주요 뭐 전체 다 해봐야 5,000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 하나가 몇십만 개씩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닐 텐데 좀 사서 좀 투자를 해놓고 여러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쓸 수 있게만 해주면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정부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직 우리는 투자가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거나 시장을 만들어 줘야지 더 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국내 이제 AI 기업 동향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대형주는 일부러 좀 제외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중소형단에서 움직임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있고요.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플리토와 코난 테크놀로지도 많이 이야기되죠. 원래 처음 AI 이야기 나왔을 때 거의 1세대격으로 움직였던 중소형은 셀바스 AI랑 솔트룩스였던 것 같은데 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오늘 그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니까 더존비존하고 엠로를 최선호주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이건희 대표님은 아직 우리 시장이 뭐 구글, 알파벳 그런 실적과 연동지어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면은 어떤 종목을 위주로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 AI 하면 챗GPT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금 다들. 그건 이제 생성형 AI고, 그러니까 뭔가를 줬을 때 추론을 해서 뭔가를 말을 해주죠. 패턴을 찾아서. 근데 지금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거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가속기 엄청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런 중소기업들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패터닝을 찾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네. 제조업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거나 뭐 패턴을 찾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그런 것도 생각보다 돈이 안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기업이 눈에 띄진 않고요.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들 각각마다 특징은 있는데 문제는 그거보다 잘하는 외국 기업들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차별화 전략으로 제조업에 조금 잘 되어 있는 딥러닝만 좀 하면 되는 그런 쪽으로 패터닝을 좀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뭐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뭐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돼서 아직은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럼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이 종목군들 현 구간 매도 의견이십니까? 예, 그냥 뭐 저는 뭐 당분간은 지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그나마 HBM 하나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조금 더 그 큰 회사들이나 뭐 국가 단위로 투자가 좀 이루어져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프트웨어단이 모처럼 올라줬는데요. 이거는 알파벳의 실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슈로 인해 올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익이 좋으니 우리의 소프트웨어 실적도 좋아질까? 여기까지 연결짓기에는 아직은 무리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이슈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시기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제까지 저희가 방산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또 재건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DYD가 27%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현대 에버다임은 16.96%의 급등, SY도 8.25%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재건 관련주 하면은 이제 소형주라던가 현대자가 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여주죠. 스페코도 3.75% 상승하고 있어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 대선을 이제 7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 장관급 회의에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 대표를 보낼 것이다. 근데 과거부터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재건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던 우리 정부였죠. 트리도 총리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뭐 알고 있던 뉴스인데 오늘 재건주가 더 강하게 힘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만 가고 있다라는 뉴스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로이터와 입소스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요. 해리스 후보가 44%, 트럼프 후보가 43%로 1%포인트 격차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그 여론조사로는 해리스가 우위이긴 하지만 바로 직전에 조사했던 결과에서는 3%포인트 격차였거든요.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언제 역전 가능할지 모른다. 폴리마켓에서는 이미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건, 종전 관련 테마가 오늘 모처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제 분석이 맞습니까?
예, 지금 뭐 시장은 이제 트럼프가 거의 되는 것처럼 네. 예, 좀 뭐 다 움직이죠. 하다못해 가상화폐 시장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맞아요. 예, 일단 당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저 여론조사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우리나라처럼 뭐 투표를 하는 데가 아니고 네. 주 단위로 이제 이기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경합주에서 이제 거의 박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불안한 게 우리나라 전문가들 중에 대부분이 다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항상 틀리더라고요. 반대로 틀려서. 아, 또 인버스로 또 사용하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항상 뭐 외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꼭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뭐 본의 아니게 또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가정하에 당선 가능성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무기 제공 안 하겠다. 이스라엘이 지금 혼자 돈 많아서 싸우는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의 국방비를 미국이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트럼프는 한마디로 돈 안 쓰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그 나라 국가들이 알아서 방위 산업을 더 키우려면 그 부족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방위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방산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쟁을 끝낸다고 하니까 재건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시작하자마자 한 3개월 뒤부터 나왔거든요. 예, 계속 재건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여파로 올라가는 것 같고 트리거가 된 거는 재건 지원대 파견한다는 아까 그 뉴스 캐나다 쪽에 그 뭐 이제 대표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뭐 지금은 그닥 그렇게 뭐 예,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좀 네. 이상하게 네. 예전에는 방산이랑 재건이랑 서로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방산도 가고 재건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방산 메인은 빠지고 있죠 지금 메인은 빠지고 있고 네. 스페코 빅텍 이런 거 움직이는 이유는 그냥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하게 된다라고 남북 관계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 이슈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또 뭐 우크라이나 뭐 파병 얘기까지 나왔었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불안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방산 재건 모두 트럼프 수혜이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방산주가 오히려 큰 대형 방산주들은 좀 주춤할 수 있고 재건주들은 더 강하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재건주를 판단해 볼 때 과연 이게 우리나라한테 혜택이 올까? 저는 좀 약간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재건주 내에서 오늘장 상승 종목의 특징은 어땠는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재건 테마 트레이드로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같이 보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뭐 네. 지금 움직이는 작은 종목들이 있죠. 뭐 삼부토건이나 뭐 SY 스틸텍, 뭐 SG DYD, 뭐 이노 인스트루먼트 뭐 되게 많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그냥 단기 테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나마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HD 현대인프라코아 아까 뭐 현대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은 다 중장비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원단을 파견해서 물론 우크라이나가 공짜로 해주면 오케이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또 국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줄까? 그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좀 애매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했던 건 대부분 다 미국이 돈을 준 건데 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하려고 하지 한국 기업한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대형은 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한국 중장비 정도나 이용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중국 중장비는 안 쓰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나마 그래도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정도, 현대인프라코어 정도, 네. 현대에버다임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건설 경기 살아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현대건설 기계 정도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재건수에는 미국 기업 중심으로 반응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은 중장비 판매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를 눈여겨보자라고 찝어주셨고요. 테마성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